얼굴이 있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그것이 그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밤에 피어나는 서늘한 기록, 야담체입니다. 지금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얼굴이 없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끈하고 하얀 달걀 껍데기 같은 살가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방 구석에서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를, 코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입이 있어야 할 자리를, 손가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저 매끄럽고 차가운 살가죽뿐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입이 있던 자리가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방의 거울 앞에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얼굴을 한 다른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눈썹을 다듬고 천천히 입술에 연지를 바르면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딱 맞는구나.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세수를 하실 겁니까? 거울 앞에 앉으실 겁니까?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도 그 거울 속의 얼굴이 정말 당신의 것인지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때는 조선 중엽 경상도 어느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에는 연하라 불리는 규수가 있었습니다. 양반댁의 외동딸로 나이는 17, 얼굴은 고을에서 두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봄이면 복숭아꽃 같고 가을이면 보름달 같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말도 연하 앞에서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연하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만 해도 장정들이 발을 멈췄고 시장 한복판을 걸을 때면 좌판의 물건보다 연하의 뒷모습을 더 오래 바라보는 눈길이 생겨났습니다. 연하는 그 아름다움이 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물그릇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짓는 것이 연하의 하루가 시작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으로 온전히 자기 것이었던 날이 언제인지 연하는 나중에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장터에서 낡은 옷대야 하나를 사들인 날부터였습니다. 그날 연하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갔다가 구석 좌판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각종 녹그릇들 사이에 유독 크고 두꺼운 대야 하나가 있었습니다. 불구죽죽하면서도 검은 빛이 섞인 이상한 빛깔이었습니다. 녹이 쓴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오래된 핏빛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하가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대야 바닥이 아주 잠깐 빛을 발했습니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안쪽에 연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연하가 대야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대야 속의 얼굴은 연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 대야는 물을 받아 세수를 하면 피부가 고와진다 하는 물건이지요. 이빨 빠진 입을 씩 벌리며 웃는 늙은 영감이 말을 걸었습니다. 값은 이상할 정도로 쌌습니다. 연하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샀습니다. 그냥 그렇게. 연하가 놋대야를 처음 쓴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여놓고 물항아리에서 맑은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물에 담그는 순간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이 막 시작된 계절이었습니다. 방금 항아리에서 떠온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담그자마자 발끝까지 서늘한 기운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연하는 손을 멈췄다가 그냥 세수를 계속했습니다. 물을 가득 떠서 얼굴에 끼얹는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얼굴을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물의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보다 가늘고 물보다 훨씬 차가운 무언가가 연하의 뺨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연하의 얼굴선을 손가락으로 확인하듯이 연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대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은 맑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하의 얼굴만 흔들리며 비칠 뿐이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것이겠거니. 연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세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앉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보다 고왔습니다. 분명히 분을 바르지 않았는데 피부가 한 겹 밝아졌습니다. 눈동자가 더 또렷하고 입술선이 더 선명했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연아야, 내 얼굴이 요즘 왜 이리 빛이 나느냐. 닷새째 되던 날 이웃집 마님이 연아의 손목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가야, 무슨 단장을 달리했느냐. 일회째 되던 날 연아는 거울 앞에서 오래 자신을 들여다보다가 인정했습니다. 좌판 영감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대야에 물을 받아 세수를 할수록 연아는 정말로 고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름다워진다는 것이 좋은 일이기만 했다면 저는 오늘 이 야담을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물을 버리려고 대야를 기울이는데 처음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흐릿하게, 아주 흐릿하게 사람의 이목구비 같은 형상이 대야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는 것 같은. 물을 다 버리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야 바닥뿐. 착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흐릿하던 윤곽이 날마다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 얼굴처럼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낯선 여자의 얼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꼬리가 약간 내려가고 광대뼈가 높고 입술이 얇은 얼굴. 연하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얼굴. 15번째 세수를 마치던 날이었습니다. 연하가 대야를 기울이려는 순간 물속에 그 얼굴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물속에 눈이 연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깜빡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물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눈만은 움직이지 않고 정확히 연하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구멍 어딘가가 막힌 것처럼. 연하는 대야를 집어 던지듯 마당으로 들고 나가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방 구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톱으로 녹그릇을 긁는 소리. 긁고 긁고 천천히 끈질기게 긁는 소리. 연하는 불을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엎어놓은 대야만 구석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 순간 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내 얼굴을 돌려줘. 숨을 쉬는 것처럼, 바람이 스치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하게. 너한테는 원래 내 얼굴이었어.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방 안에 거울이 있으십니까? 그 거울이 보이는 자리에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거울 속의 당신이 당신과 정확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냥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연하가 더 이상하고 더 끔찍한 것을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연하의 그림자가 연하보다 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미세해서.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당에서 오른팔을 들어 올렸는데 땅에 들이운 그림자의 팔이 딱 한 박자 뒤에 올라왔습니다. 연하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팔을 내렸습니다. 그림자의 팔이 내려왔습니다. 역시 한 박자 늦게. 연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날 이후 연하는 햇볕 드는 마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흘 뒤 어느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하 쪽으로. 그림자의 고개가 연하를 향해 완전히 돌아서더니 멈췄습니다. 연하와 연하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연하는 촛불을 껐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까지 떨면서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저 대야를 우물에 던져 넣겠다고. 그러나 아침이 되어 거울 앞에 앉는 순간 결심이 녹았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고운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눈이 더 빛나고 피부가 더 고왔습니다. 손은 어느새 놋대야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을 받기 위해 20번째 세수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연하는 이미 고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혼인 이야기가 사방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잘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면 입 주변이 뻣뻣했습니다. 마치 입 언저리의 근육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눈도 맞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눈이 상대를 보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붙잡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하야, 눈빛이 왜 그러냐.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하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연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의 연하가 웃지 않았습니다.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크게 입꼬리를 올리는 것을 분명히 느끼면서 거울 속의 연하는 무표정한 얼굴로 연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손을 들어 뺨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거울 속의 연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거울 속의 연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거울을 보면서 온몸이 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거울인지 아니면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울 속의 연하가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어 거울 안쪽 유리면에 손바닥을 갖다 댔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유리에 닿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유리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내 얼굴을 돌려줘. 거울 속에서 들렸습니다. 연하의 목소리와 똑같으면서도 차갑고 텅 빈 목소리가. 내가 빌려 쓴 것은 원래 내 얼굴이야. 연하는 거울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곧장 마을에서 가장 나이 든 약방 할아버지를 불러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놋대야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안쪽을, 바닥을, 가장자리를. 오래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장례 대야입니다. 장례 대야. 시신을 닦는 대야요. 죽은 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씻기는 데 쓰던 것입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수십 명, 수백 명의 죽은 자 얼굴이 닿았던 물을 담아온 것이지요. 그 원한과 기억이 대야에 배면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탐냅니다. 아가씨가 그 물로 세수를 할 때마다 죽은 자의 무언가가 아가씨 얼굴을 조금씩 가져간 겁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거울을 모두 천으로 덮으시고 방 안에 불을 환히 밝혀 놓으시고 아가씨를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야는 지금 당장 불에 녹여야 합니다. 어머니는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거울을 모두 천으로 덮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을 10개 넘게 밝혔습니다. 연하의 손을 꼭 잡고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마당에는 장작불을 피웠습니다. 대야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야가 녹지 않았습니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길 위에서도 대야는 멀쩡했습니다. 가장자리 하나 뒤틀리지 않고 빛깔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방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하의 방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연하의 손을 잡고 있다가 단 한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방 안의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잡고 있던 연하의 손이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연하가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연하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천으로 덮여있던 거울의 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하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하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완벽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고왔습니다. 피부가 빛나고 눈동자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움직이는 것이 연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연하의 이목구비인데 그 안에 연하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연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따뜻함이 없는 너 정말 연하냐? 그 얼굴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울 앞으로 돌아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딱 맞는구나. 어머니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구석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흰 적삼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손이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얼굴이 없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없었습니다. 매끈하고 하얀 살가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소리도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삼의 무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손의 형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뒤의 일은 이 야담을 전한 이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가짜 연하는 그날 새벽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진짜 연하가 얼굴을 되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노떼아는 그 뒤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그 고을에서는 그 뒤로 시장에서 출처 모르는 녹그릇을 절대 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대야의 물을 받아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 그것이 정말 자신의 얼굴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야담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세수를 하시겠지요. 대야의 물을 받으실 겁니다. 그 물 속을 내려다 보실 겁니다. 그때 혹시 물 바닥에 비친 얼굴의 눈이 당신보다 조금 늦게 깜빡인다면 그냥 못 본 척 하십시오. 얼른 세수를 마치시고 거울도 너무 오래 보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밥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 이유가 밥상 아래에 있던 것 때문이었다는 그 이야기를. 밥 드시다가 갑자기 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다음 주 야담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야담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서늘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문고리를 잡아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찾아뵙겠습니다.